소아청소년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소아추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기들도 무슨 추나요법을 해? 이렇게 이제 시청자님들께서 의아해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것도 같은데요. 애기들도 아주 오랜 옛날서부터 추나요법을 받아왔습니다. 문헌적 근거에 따르면 중국의 당나라 때서부터 소아추나학이 이제 서서히 발흥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독립된 분과 학문으로서 정립이 된 거는 명나라 시대, 중국의 명나라 시대니까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서부터 이게 독립적인 분과 학문으로 소아추나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아추나학은 이제 자막에도 나오겠지만 세 가지를 목적으로 소아추나를 시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두뇌 발달, 두 번째는 성장 촉진, 세 번째는 질병치료라고 하는데 제가 좀 시청자님들께 강조를 좀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질병치료. 자,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근골격계 손상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과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로 소아추나를 적용을 해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럼 어떤 소아에 있어서 이 내과적인 질병을 치료하는데 소아추나학을 활용을 했는고 하니 흔한 호흡기계 질환들 그리고 소화기계 질환들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려가지고 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에 소아추나를 많이 적용을 해왔고 그 다음에 구토, 설사, 그 다음에 식체 이런 이제 소화기 질환들 그리고 감적증이라고 해가지고 한의학 용어인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뭐 빈혈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성 이렇게 식욕부진을 동반한 영양장애 이런 경우에도 소아추나를 통해서 치료를 해왔었고요. 야뇨증 있는 애기들 그리고 경궐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경기 발작을 굉장히 많이 하는 애기들 그리고 잠을 푹 못 자는 애기들 그러니까 불면 야경증, 야제증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내과적인 질환 아니면 순환 신경계적인 질환에 있어서도 소아추나를 적용을 해왔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병원에서 한의원에서 이렇게 소아추나를 적용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많이 어머니 아버님께 특정한 자리를 좀 가르쳐 드리면서 집에서 뭐 추나라고 얘기까지는 못하겠지만 아기를 그냥 가볍게 그냥 마사지 해주세요 하는 정도로 부모님께 얘기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기와의 접촉 빈도가 이렇게 좀 강화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아기와의 어떤 이제 교감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좋아져서 애정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관찰을 할 수 있게 되는 그게 바로 소아추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쵸.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추나요법이 비보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좀 이렇게 받고 싶어도 좀 이렇게 약간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보를 꼭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는데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나요법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살펴보시면 전국에 한의원, 한방병원 포함해서 총 65군데, 65군데의 추나요법 시범 기관이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시면은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으시는 거죠. 시범 사업이니까. 그래서 원래 본인 부담금의 한 30%에서 40% 정도만 비용 지불을 하시면 추나요법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 추나요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런 해당되는 기관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거 꼭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특히 말씀 들은 대로 현대인들은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깁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 이 고관절들은 굴곡이 돼 있고 또 이게 바닥에 깔려 있는 엉덩이는 약해지면서 이렇게 기운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엉덩이는 납작하고 고관절은 굴곡이 돼 있는데 몸을 세우려다 보니까 엉덩이는 오리 궁뎅이처럼 쭉 올라가고 배는 앞으로 쭉 빠진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고관절 굴곡근은 너무 튼튼하고 또 엉덩이 근육은 약하고 또 이게 복근은 약하기 쉬운데요. 아까 또 박지훈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그 허리뼈와 뼈 사이에 있는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디스크로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그런 체형에 대한 교정 치료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대한 추나 치료가 들어가면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럼 이제 골반이 앞으로 돌아간 거를 뒤로 끌어 맞추면서 또 골반이 뒤로 가는 거를 방해하는 근육들을 손으로 풀고 또 이제 약해진 근육들은 이제 환자분께서 집에서 스스로 운동을 하시면서 강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쪽 복근 강화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엉덩이 강화입니다. 그래서 복근은 강하기 쉬운 게 이렇게 똑바로 누우셔가지고 무릎 세우시고 윗몸 일으키게 하시면 되고요. 또 엉덩이 근육 똑같이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엉덩이를 위로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고 또 현대인들은 여기 햄스트링이라고 해서 허벅지 근육이 많이 당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운동을 하시면서 체형을 바로 잡으시고 또 추나 치료하시면은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몸이라는 네. 게 어떤 이렇게 새로운 상태에 맞춰서 네. 적응하게 되면은 그거가 이제 자기 원래 상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때문에 그걸 원래대로 돌려놓으면은 그 몸이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네. 다시 또 나쁜 폼으로 돌아오면 또 그걸 맞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적어도 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최소한 뭐 20회, 30회 그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근육에 대해서 하는 견근 추나가 있을 테고요. 또 이제 틀어진 뼈들을 틀어 맞추는 그걸 이제 잘 들어갔다는 것을 연발음을 보고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전골 추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런 팔이 빠지거나 했을 때 그거를 밀어놓는 뭐 탈구 추나라든가 또 이런 내장기 부분들이 안 좋을 때 그거를 손으로 직접 그 장기들을 촉진을 하면서 뭐 림프라든가 그런 소액들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내장기 추나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또한 이제 머리 쪽에 해당하는 그 두 개의 청골 추나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두통이라든가 그 전신 순환 기능에 도움되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저것 여러 가지 종류의 추나가 있겠습니다. 또 이것저것 많이 저희가 그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침 치료, 뭐 약침 치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추나 치료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효과가 이게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사고라는 게 주로 거의 크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뭐 목을 다치거나 허리를 다치거나. 근데 대개는 목을 많이 다치는데 그 목을 다치게 되면은 일단은 뼈가 다치고 또 목을 움직여주는 근육이 다치게 됩니다. 그런 뼈들이 이제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서 그 아탈구가 된 상태를 아까 말씀드린 뭐 전골 추나라든가 또 부드럽게 근육의 힘을 이용해서 원래대로 돌리는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목에 있는 약한 근육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약한 뭐 사각근이라든가 그런 작은 근육들은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면서 풀어주면 잘 풀리고 또 목 뒤쪽에 있는 큰 근육들은 그 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승모근이라든지 그리고 뭐 흉쇄요들 같은 경우들은 많이 굳게 되는데 그것들 역시 손으로 문질러주면서 풀어주게 되면 많은 도움 되고요. 또 이게 또 좌우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도 또 큰 문제가 됩니다. 또 좌우랑 또 앞뒤가. 그래서 교통사고의 경우 일단 한 번 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나중에 재발이 상당히 쉽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치료를 할 때 나중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위아래, 뭐 좌우, 앞뒤의 균형을 맞춰서 추나 치료를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나중에 재발도 막고 또 치료도 빠르고 해서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저도 배구 네. 시합, 국제 시합 있어가지고 그 대표팀에 합류해가지고 팀닥터로 다녀왔는데요. 네. 네, 기존에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 게 주로 스포츠 손상 쪽이다 보니까 아. 뭐 링닥터라든지 팀닥터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선수들이 계속 뛸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판가름을 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격투기 시합에서의 링닥터를 하면은 주로 급성 손상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어깨 탈구 이런 걸 많이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 사실 한의원에도 물론 어깨 탈구가 돼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시합장에서 어깨 탈구 같은 경우에 골절이 아닌 경우는 빨리 넣어줘야 통증을 줄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한의사가 갖고 있는 어떤 추나 지식을 활용해서 어깨 정복을 해준다든지 손가락 탈구를 해결해준다든지 팔꿈치 정복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런 배구 시합을 최근에 다녀왔지만 이제 그런 경기는 급성 통증보다는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발목 같은 경우는 잘 다쳐서 온단 말이죠. 발목은 계속 치료를 하는데 잘 안 나와요. 그런 경우에 알고 봤더니 발목 관절에 있는 어느 예를 들면 뭐 고골이라는 뼈가 제 위치에 안 있는 아탈구가 있었다. 이제 이걸 잡아주면은 빨리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내고 치료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런 추나요법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접목하면 선수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이번 시합에서도 사실 중간중간에 벤치나 이런 데서 네. 선수단 스태프들의 그 교정이나 이런 방법들을 뭐 어깨 통증이나 아니면 목이나 이런 부분들 해결할 때 이런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필드에서도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수술을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이나 또는 수술을 받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 다른 방법을 찾는 분들이 한의원에 많이 내원을 하셔요. 사실은 침이나 또는 주사 치료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이나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전에 뭐 혹여 뭐 도수 치료라든지 아니면 다른 수기요법을 받아보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런 추나요법을 쉽게 받아들이시고 뭐 체험을 해보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목 디스크든 허리 디스크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절에 대한 과가동성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정을 받거나 뭐 추나치료를 하거나 할 때 그 부위에다 직접 자극을 주는 방법을 저희가 선호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많이 움직여지는 이유가 다른 분절에서 움직임이 떨어져 있기 때문인 걸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 디스크가 있든 허리 디스크가 있든 교정은 사실은 흉추에 대한 교정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분절에 대한 과동성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위나 아래 분절을 도와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흉추는 그래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경우에 많이 활용이 실제로 되고 또 한 가지 우리 몸에 자율신경의 이상이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화병이라든지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모든 증상들은 사실은 이런 교감신경절의 과항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절이 밖으로 나타날 때 그 흉추의 신경 분절을 타고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신경학적으로도 대단히 유익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그 원래 내과 질환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지만 잡병편에서는 그 우리 신체 몸을 다루는 다양한 기술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역사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학 기술들이 서로 접목을 하고요. 지금의 기존에 갖고 있던 수기요법들이 그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수기요법들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추세가 있지요. 그래서 간혹 기존에는 뭐 외국의 어떤 테크닉이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태권도랑 가라데가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닌 것처럼 엄연히 한의사가 하는 수기요법을 추나요법이라고 규정하고 인정받아온 이상 이제 그 적절한 치료는 의료인에게 받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일종의 수기요법인데 손을 가지고 그 환자의 어떤 몸을 이제 밀고 당기고 만져주고 하는 어떤 그런 포괄적인 큰 범위의 무언가 손으로 그 의사의 손 또는 뭐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서 그 환자의 상태를 개선시켜주는 그런 것의 총칭인데 그 중에서도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수기요법이라는 그런 부제가 붙었을 경우에는 추나요법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수기요법을 하시는 하는 의료인들 또는 어떤 분야들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는 한의사가 하는 수기요법을 추나요법이라고 하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조금 더 보충을 제가 한 번 더 해보면 아까 박진호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동의보감이라든가 고서에 나와 있는 이제 수기요법들은 전체적으로 추나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어 있는 밀고 당기고 밀추자 당길 낮자인데 환자의 몸을 밀고 당기면서 어떠한 몸의 정렬을 맞추겠다는 형태의 개념의 어떤 원시적인 또는 아주 원초적인 그러한 개념들이 기술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학문이 바뀌면서 한의사들도 이제 해외에 있는 학회 또는 뭐 자체적인 어떤 연구 개발 또는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수기요법 하는 사람들과 이제 그 교류를 하면서 이제 학문이 약간 정립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권도현 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 뭐 좀 더 관절을 보는 형태의 추나라든가 또 근육이라든가 인대 힘줄을 보는 형태의 추나들 또는 뭐 내장기를 조절한다라든가 또는 머리 두개천골이라 그래서 이제 두개골도 살짝 열리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틀어지거나 탈이 나는 경우에 생기는 다른 질환들을 미세하게 좀 잡아주는 형태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전부 다 이제 학문적으로 정립을 해서 한의사가 쓸 수 있는 수기요법, 추나요법이라는 어떤 정의 안에서 계속 이제
계속 이제 일종의 개정판 같은 것처럼 나오면서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세팅이 되는 것들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추나요법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말씀하셨지만은 그 추나요법이 할 수 있는 질환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좀 전에 권대현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탈구 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운동 선수들 또는 뭐 어떤 그 시합이라든가 어떤 분야에 있을 경우에 관절이 약간 빠지거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집어넣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좀 제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허리인데요. 저기 보시면 이제 주로 이제 그 디스크라던가 협착증 또는 뭔가 척추의 그 우리 말하는 그 스파인에 해당되는 레벨에서 어떤 분절의 어떤 그 통증 또는 그거 통증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 불균형으로 인한 뭐 디스크가 빠져나와서 어디 압박한다라든가 또는 뭐 근육이 굳어 있으면서 관절의 가동성을 저해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지금 같은 어떤 그 추나 배드를 이용해서 드랍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어떤 순간적인 힘을 이용해서 교정하는 형태의 그런 기법들이 이제 전골요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는 또 노인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힘이 약한 어떤 분들 또는 무언가 근육이 너무 굳었는데 힘도 없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드랍을 하는 형태의 좀 강한 기법 말고 그 근육이라든가 인대를 풀어줄 수 있는 좀 약간 살살살살 맞춰줄 수 있는 형태의 경근 추나 같은 형태로 해서 치료할 수 있겠고, 주로 아까 전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질환은 주로 근골격계에 해당되는 통증 질환에 가장 다용하고요. 디스크라든가 협착증 같은 그런 조금 신경학적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쓸 수 있고, 간혹 가다가 이제 추나요법만으로 약간의 한계가 있어서 조금 뭐 발의 보조기라든가 턱의 어떤 기구를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측만증, 몸이 자세가 틀어져 있는 형태들, 일자목 또는 뭐 발의 평발이라든가 뭐 관절 돌아감, O형, 오다리 같은 엑스레이 같은 그런 식의 자세 교정을 위해서만으로도 추나요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만큼 실로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죠. 실제적으로 추나를 하는 한의원들에는 그 산전 산후 클리닉 중에서 산후 클리닉에 속하는 내용 중에서 골반 교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도 저희도 추나를 하는 한의원이니까 골반 산후에 교정받으러 오신 분들 꽤 되시는데, 아까 박지원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사실은 결국에는 추나요법은 큰 틀에서 보면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치료법이고, 그 손을 이용해서 그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서 환자의 어떤 밸런스 잡아주는 건데, 그 밸런스라고 함은 보통 많이 써서 생기는 곳에 대한 문제, 정반대로 많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같이 이제 약간 대칭적인 어떤 형태로 사람 몸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은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생겨서 일종의 달아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은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 골반 교정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의 경우들 보면 아이들에게 보면 골반이 동시에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 한쪽이 조금 더 많이 벌어지는 형태가 나오면서 그게 조금 약간 더 늘어나는 약간 그런 형태의 통증이 있다고 보면 사실 다른 쪽은 이게 락이 걸려서 잘 안 움직이는 형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추나요법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산후에 오시는 분들은 그 약간 락이 걸려서 열리지 않는 쪽에 해당되는 관절을 조금 더 열어주는 형태로 치료를 해드리고, 반대로 이제 많이 열려서 조금 더 너무 많이 과가동되어 있는 형태의 어떤 관절 또는 해당 부분의 힘줄이나 근육은 그걸 조금 더 이제 완화시켜주는 형태의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좀 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금 더 보충을 하면, 네. 권도현 원장이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비슷한 관점인데요. 누구나 이제 자세가 이제 뭉개지거나 뭔가 조금 한 자세로 일하다 보면 그런 쓰는 곳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목이 저렇게 빠지게 되고 팔이 앞으로 기울게 되고 이렇게 몸이 이제 약간 숙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어나는 쪽은 계속 늘어나고 단축되어 있는 것은 계속 단축되어지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그 단축되어서 한쪽만 계속 힘을 받아갖고 쪼그라들어 있으면서 자꾸 힘을 받는 그런 쪽은 추나요법을 통해서 살살살 늘려주거나 자꾸 이제 풀어주는 형태로 치료를 하고요. 많이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당겨주는 형태의 패턴들은 또 반대 기법을 통해서 자꾸 이제 수축시켜 놓고 뭔가 조금 밸런스 잡아주는 형태로 치료하는 형태로 보는 것들이 추나요법의 가장 큰 대요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산후에 해당되는 부분도 마찬가지 적용이 되고, 그 자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한 자세만 그 구축했을 경우에 생기는 그런 통증에도 지금 같은 형태로 많이 쓰는 쪽 또는 정반대로 안 쓰는 쪽, 그런 쪽에 해당되는 그 두 가지 개념으로 해서 추나요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